권경의 변호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공분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 이번 논란의 문제점 그리고 유사한 사례는 없는 건지 변협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변호사협회 김민호 공보이사. 이사님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번 예. 뉴스가 굉장히 무겁고 네.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데, 자,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최종 패소했거든요. 결국 변호사의 불출석이 이유였던 겁니까?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 보면 1심에서도 2번 불출석해서 이것도 피해를 볼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SNS 내용은 저희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사건 진행 내역을 추적해 보니 1심에 한 차례 쌍불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예. 어머니께서 SNS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 차례 좀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이사님 옆으로 나가는 화면은 항소심 기록이고요. 예. 조금 전 박앵커가 질문한 건 1심에서도 예.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 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보이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자, 변호사가 본인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았다.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어려운 말로 되어 있고 불성실 이런 표현도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변호사님? 전에도 사례는 있었는데요. 예. 그 본사항과 같이 3회 불출석으로 이제 취하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편에 속합니다. 예. 그 권 변호사는 몸이 아파서였다, 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이렇게 좀 피해자 어머니 측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변호 일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이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예.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런 길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 누락되지 않도록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주고요. 이거 예. 다 전자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의 이메일로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도 이런 변론기일을 우리가 통지한다라고도 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런데도 안 나갔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같은 변호사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권경의 변호사의 논란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쟁점을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변호사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용어가 상당히 낯설 텐데요. 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나 아니면 거래상의 관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네. 변호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 변호사라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 서면을 써줘야 되고 예. 재판에서 변론을 해줘야겠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선관주의 의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여기서 3번째 지금 칸에 있던 거 재판에 3차례나 나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항소가 취하됐다. 이 사실도 지금 피해자 측에 5개월이나 숨긴 거 아닙니까?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과정이었는지.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3회 음. 쌍불로 취하가 된 다음에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이제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예. 이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SNS에 글로 올리셨는데요. 어쩌면 쌍불만큼이나 중대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의 과오를 미고지했다는 사실도 저희도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저희 그 취재 기자 연결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갚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온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합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 한 것도 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예. 각서 내용에 네. 혹시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부대수합이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게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죠? 이 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유족 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걸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나 네. 그런 게 면피용 각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기재되는지는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런 부재소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권경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네. 거기에 기재된 금액에 불구하고 유족 측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금액을 여기 구애받지 않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소 조항이라는 건가요?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아, 부재소 합의. 네. 그런데 지금 유족과 합의 없이 임의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재소 관련한 그 부분도 합의 없이 본인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각서? 일방적으로 쓸 수 있고 여러 조항 중 하나로 넣어서 만약에 유족분께서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예. 일단은 9천만 원 배상해 준다고 하니까 지장을 찍거나 하셨다면 네. 그게 면피용 각서가 될 수 있죠. 그 서류상에 서명이 됐거나 뭐 도장을 찍었다면 그게 그 서류로서의 효력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각서를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에 서명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저 유족 측에서 서명하지 않으셨다면은 네. 크게 걱정하실 예.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아까 취재 기자도 저희 YTNS 연락을 했지만 예. 이번 논란 이후 사흘째 잠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협회 차원에서는 아직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권경혜 변호사께서 이 사태를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기회를 주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협 차원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협회에서도 본 사안은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네. 망인께서 학폭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시다가 네. 이제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안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이미 쌍불이 한 차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된 뒤에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요. 예.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음. 지금 협회장님께서도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와 함께 오는 10일 다음 주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 과정도 예.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징계 개시를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르면 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 사안과 같이 좀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네.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예. 다만 그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지시를 준비하는 그럼 단계입니다. 10일이란 날짜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일? 이제 상임이사회에서 예. 아마 본 안건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상임이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앞서 지금 이 사안이 엄중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도 앞서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럼 지금 이 정도 사례라고 한다면 이 정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변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네. 예.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협회와는 좀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 구성도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도 있고요. 네. 예. 법원행정처장이 추천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라는 자리에서 또 추천권이 있고요. 그래서 네. 독립적인 판단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예. 제가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아. 예단이 생길 수 있고 협회와는 좀 별도의 기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벌어진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 이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잠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회피하고 계시는데 네. 이 이후에 사고 대처 의회 이 권경혜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행태가 다 징계 수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연락이 그래서- 닿지 않고. 그래서 예. 이제 권경혜 변호사님을 위해서나 유족들을 위해서나 네. 지금 이렇게 뭐 신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아까 견책부터 연구 제명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사님께서는 별도 기구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좀 조심스러워 하십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 좀 포괄적으로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연락이 안 닿고 있는데 예. 조사를 만약 개시한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보는 겁니다. 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예. 3회 불출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5개월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징계로 넘기기 전에. 근데 그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시면 본인에게 결국 불리한 결과가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예. 이 논란 이후에 어떤 권 변호사의 대처를 포함해서 징계 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변호사님께 변호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좀 협회 차원에서 어떤 주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의뢰인에게는 유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고요. 예. 지금 뭐 많이 본인께서도 당황하시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법조인이라면 법조 윤리를 지키시고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책임 인정하시고 수습하세요. 예.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지금 8년간 끌어오던 그 소송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피해자 측 어머니에게 권경의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는 재심이라는 수단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혹시 다른 뭐 이렇게 회복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공경의 변호사가 그렇게 피해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예. 또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뭐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입니다. 네. 소송 대리인이고 소송 당사자는 이제 유족 당사 본인인데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출석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재심 사유에 있는데 변호사의 이런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해당하지 때문에 않습니다. 재심은 어려울 것 그래서 같다는 제가 게. 아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1심과 2심 합쳐서 모두 1,00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변협차의 어떤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어머니께서 유족 측에서는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법리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인터뷰 나가면서 뭐 이런 범죄로 고소해야 된다, 뭐 이게 네.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예. 꼼꼼하게 변호사는 상담 잘 하셔서 신중하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괴로운 과정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건강의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유족에게 두 번 고통 정말 주지 유족을 마시고 생각한다면 수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제 권경의 변호사 사건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변호사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소송을 그러니까 의뢰인이 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건강의 변호사 외에 외에. 의뢰인이 이를테면 피해를 보는 사례 언론에서 주목한 불량 변호사들로 예. 표현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예. 이제 사무장과의 동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사무장이라고 해서 법조 브로커라고 해죠. 네. 법조 브로커와 동업하면서 사건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수임을 하고 네. 결국에는 공장식으로 사건을 돌려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계속 양산하는 여기 협회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좀 단속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에 나온 일부를 좀 발췌했는데 이렇게 좀 네네네네. 위반 내용이 네네. 이를테면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네. 또 한 가지 의뢰인들에게 1심 패소 판결을 알려주지 않고 이번 사건과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항소기한을 넘겨서 각하된 경우 이런 식으로 배상이 확정된 사례들을 예. 저희가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협회 공보이사님과 함께 이번 사건, 이번 논란 다뤄봤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변호사법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법에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